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순간, 당신은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마음을 열기도 무서운 순간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여정입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시간. 올드굿띵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과연 우리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곁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고립의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데요, 이 감정은 아주 오래된 마음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을 걸었을 때 누군가 응답해주고 눈빛을 마주쳤을 때 그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휴대폰은 손에 있지만 진짜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떠오르지 않고 SNS 속 웃음과 성공은 점점 내 삶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위축되고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고립은 단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나약한 것이다 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을 깊이 원하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알람에 겨우 눈을 떴고 허둥지둥 세수를 하고 대충 커피 한 모금으로 아침을 넘기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회색 도시 풍경이 마음까지 흐릿하게 만들던 그날, 사무실 문을 열자 여느 때처럼 모니터 불빛 아래 각자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도 건성, 눈도 마주치지 않는 풍경 속에서 나는 그저 존재하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의. 팀장은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였고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향해 눈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닌 다른 부서의 잘못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점심시간.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은 조용히 단톡방을 만들어 회식을 정했고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흘러나온 이야기 덕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지하철 의자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마치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조명이 꺼지고 관객도 떠난 자리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아무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하루.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점점 내 감정을 가려야만 했던 시간들. 이 영상은 그런 날에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이제부터 고립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다시 끌어올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보이지 않는 폭력들을 맞닥뜨립니다. 고립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인 이별이나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듯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 사소한 말투, 무심한 표정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쌓여 어느새 사람을 안으로 고립시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 중 당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듯 조용할 때, 그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큰 무시로 다가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당신의 제안은 기록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팀원들이 단톡방에서 회식을 잡았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나를 일부러 배제하려는 무언의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사람은 말없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중 오랜만에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릴 때, 그 순간 당신은 가족 안에서도 존재감을 잃은 듯한 허탈감을 느낍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조차 외롭고 더 이상 나의 말은 가치가 없는 듯합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상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너 또 그 얘기야? 라는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관계조차 감정을 받아줄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섬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들 웃고 떠드는 사이, 유독 당신의 말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엔 큰 리액션이 오가지만 당신의 말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듣는 사람일 뿐 나누는 존재는 아니라는 외로움이 가슴 한켠을 파고듭니다. SNS 속에서는 수많은 좋아요와 반응이 있지만 정작 생일에 연락을 준 사람은 없을 때, 그 허탈함은 가짜 관심과 현실의 고독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겉으론 인맥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나의 진심 어린 말이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며 단순히 묵살될 때,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아이로만 보이는 자신을 느끼며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쌓여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가볍게 던진 한마디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라는 말에 당신은 마치 틀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장할 기회도 변화할 여지도 없이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힌 느낌은 숨막히는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괜히 말해서 분위기 망쳤다는 뉘앙스로 돌아올 때, 당신의 존재가 불편함으로 인식될 때 사람은 자신을 꺼내 보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무너져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털어놨을 때 돌아오는 말이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라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침묵보다 차가운 외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들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무너짐 속에서 자신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잘못했나? 이 자기의심은 결국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함께 배워봅니다. 혼자 있는 밤,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불 꺼진 거실, 답장 없는 메시지창. 조용한 침묵이 벽처럼 다가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핸드폰을 켭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누구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떠올라도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괜히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스스로를 잠그고 알 수 없는 피로감에 눈을 감습니다. 그런 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바닥 가까이 내려앉게 됩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도 하기 어려운 무기력. 아무도 내 감정을 묻지 않기에 나조차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감정. 여기서 내가 느끼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감각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외로움 그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이자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자기 비난이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주 깊은 배신감과 함께 스스로를 가둡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제 누군가를 믿는 건 의미 없는 일인가? 이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지금은 당신이 그 손을 내밀 용기가 부족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주 조용히라도 나 힘들어요 라고 내 안에서부터 속삭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당신을 알아들어야 세상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주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는 생각보다 감정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느낌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마음으로 느끼며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이 조용한 밤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아주 천천히 깊고 느리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또 멈춥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하나씩 풀리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너지더라도 나는 내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반복할수록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조용한 등불을 하나 켜줍니다. 그 등불은 바로 내가 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혹시라도 눈물이 난다면 그대로 흘리게 두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동안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눈물은 당신이 아직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암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밤 혹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어느 순간에 다시 반복해주세요. 같은 문장을 100번 반복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자기 최면은 혼자 있는 그 순간을 치유의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내면의 공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잘 견뎌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요. 나는 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고립은 무력함과 외로움이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순간은 가장 깊은 자기 대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기 위해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 물론 이건 무서운 경험입니다. 익숙한 가면을 벗고 나를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생각보다 단단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은 때때로 자신과 연결될 기회가 되어줍니다. 나는 지금 이 고요한 방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아플 때 더 취약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조금씩 생겨나는 내면의 근육입니다. 누가 대신 키워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회사에서의 인정, 타인의 평가, SNS의 반응, 부모의 기대, 연인의 피드백. 마치 다른 사람들의 눈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매일 정해진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자주 나 자신을 뒤에 둡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살아가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이런 느낌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정말 나답게 살았던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당신이 원해서 웃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그만큼 당신이 오래도록 나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리를 천천히 좁혀볼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내가 어릴 때 즐겨했던 놀이나 활동은? 이런 작고 사소한 질문들이 마치 잊고 지낸 친구에게 다시 말을 거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게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봅니다. 나는 오늘 좀 서운했다. 나는 기대했던 것보다 덜 인정받았다고 느낀다. 나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다. 이런 문장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마음을 다독이는 작업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더 안정되는 것처럼 감정도 이름을 불러주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를 하나 꺼내 적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3곡, 최근에 웃었던 일, 어릴 때 자주 가던 장소, 최근 나를 위로해준 사람 혹은 문장 등을 편안한 마음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의 숨결은 작지만 분명히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자기 전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일 하루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 행동해 보세요. 그것이 커피 한 잔의 여유일 수도 있고 싫은 말을 삼가는 선택일 수도 있으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중심에 놓는 그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의 잣대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비교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 중심이 흔들릴수록 바깥 소음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심이 단단해지면 세상의 말들이 더 이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해도 연애를 해도 심지어 가정을 이루어도 이게 맞는 길일까?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지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그 순간 공허함과 함께 밀려오는 감정.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허전할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 속마음을 정말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냐고 묻는 대신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텐데. 이럴 때 필요한 건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랬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조용한 자기암시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이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은 한 가정의 기둥으로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가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뒤로 밀려났지요. 이름 대신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런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잊었거든요. 하지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했던 노래 다시 듣기,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기. 이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을 다시 나로 돌려놓는 행동입니다. 4050대 남성들 중에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는 관리자, 집에서는 가장,
늘 버텨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틈조차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나약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삼켜요. 지금은 내가 참고 버텨야 할 때라 생각해요. 하지만 감정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듯 드러나게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지키는 루틴을 만들기로 합니다. 외부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갑자기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직장이나 가족의 단번에 이해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거울을 보며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 눈 안에 있는 불안, 피로, 미안함 모두 안아주세요. 하루에 단 5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이 정말 나를 규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기준이 곧 나의 진실일까?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당신을 지켜주는 작은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루틴은 작지만 반복할수록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그건 세상과 싸우기 위한 갑옷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안아주는 포근한 담요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루 단 5분이라도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암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 그리고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버거운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연습 하나하나가 내일을 바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갑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연습을 합니다. 고립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아직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연결을 원하는 마음과 실제로 세상에 나서는 용기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극을 건너기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까봐요. 어차피 또 외로워질 거라면 혼자가 편하죠. 이런 생각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음의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당신은 고립이 아닌 단절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힘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언과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연결이 두려운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한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관계가 위험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두가 당신을 아프게 할 것이다는 진실은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만큼 조용히 당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아주 작은 문부터 열어보세요.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마음 가는 책에 짧은 감상 한 줄 남기기,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기.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열려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당신이 먼저 보일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타인의 판단보다 내 감정을 우선합니다. 나는 혼자여도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되는 말과 이미지를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말들은 당신의 내면이 되어갑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회의 시간에 당신의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연인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 선말을 했을 때, 가족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작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켰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런 자기화거는 작은 승리처럼 당신의 자존을 되살리는 연료가 됩니다. 자기 최면은 반복에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듣는 말, 자주 떠올리는 이미지, 자주 하는 상상이 당신의 정체성과 감정, 행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같은 감정을 떠올리며 그 감정과 함께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영희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하루 중 마음이 무거울 때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괜찮아, 이 감정은 지나간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인정하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잘 견뎠고 내일은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때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요. 이제는 제가 저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현실을 바꾸는 감정 훈련의 지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위로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데는 지속적인 감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듣고 말해온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그 감정은 자동 설정된 프로그램처럼 반복되며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할 것은 현실보다 먼저 감정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피해자처럼 느끼는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감정은 익숙하고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감정은 당신의 뇌가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감정을 훈련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것은 감사라는 감정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 나를 기다리는 반려동물. 감사를 자주 떠올리면 그 감정이 당신의 필터가 됩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뇌의 생존 모드를 끄고 회복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가능성이라는 감정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내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이 문장을 매일 5번씩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자주 느꼈는가? 그 감정을 유발한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훈련은 당신의 감정을 외부화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불필요한 감정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훈련은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신경망은 바뀌고 당신의 삶도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바뀌고 그 감정에 걸맞은 현실이 따라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이 자라듯 감정도 훈련으로 단련됩니다. 당신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새로운 현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갑니다. 당신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이 긴 시간 동안 진심으로 당신 자신을 돌아본 분이라면 이미 첫 번째 꽃잎이 마음속에서 피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인 것 같았던 그 감정,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절망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어있는 단단한 생명력을 꺼내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삶은 여전히 고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을, 그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시간의 여정이 당신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다면 아마 당신의 내면은 이미 치유의 문을 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때로 고요하게 무너집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무너짐 속에서도 조용히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구호도 외부의 응원도 아닌 당신 안의 작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립무원이라는 말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만 이제 당신 안에 든든한 아군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고요함, 지금의 회복이 당신을 다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들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싹을 틔우기를.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올드굿띵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과 우리 모두의 회복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요한 밤의 속삭임처럼 당신의 마음 곁에서 계속 숨쉬고 있겠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그날까지 올드굿띵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